데이터베이스 개념적 설계 요약.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개념적 설계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께 개념적 설계라는 용어가 조금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텐데, 사실 이 단계는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할 때 가장 먼저 거쳐야 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현실 세계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어떻게 담을지 큰 그림을 그리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천천히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 끝까지 따라오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 언제든 메모해 두셨다가 나중에 질문 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개념적 설계가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진행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섹션 1 개념적 설계가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자, 먼저 개념적 설계가 무엇인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념적 설계는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는 첫 번째 단계로 데이터베이스의 논리적인 구조를 잡아가는 과정입니다. 여기서는 어떤 데이터를 저장해야 할까요? 그 데이터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될까요? 같은 질문에 답을 하면서 데이터베이스의 기본 틀을 만들어 나갑니다. 예를 들어 도서관 데이터베이스를 만든다고 가정해 보시면 도서관에서는 책, 회원, 대출 기록과 같은 정보가 필요하겠죠. 개념적 설계에서는 이런 정보들을 어떻게 정리하고 어떤 관계로 연결할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다만 이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기술이나 소프트웨어는 아직 고려하지 않습니다. MySQL이나 오라클 같은 도구는 나중에 생각하시고 지금은 논리적인 틀을 만드는 데 집중하시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도구가 바로 ERD, 즉 개체관계 다이어그램 Entity Relationship Diagram입니다. ERD는 개체와 관계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으로 개념적 설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ERD를 어떻게 만드는지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섹션 2 개념적 설계의 주요 구성 요소. 이제 개념적 설계에서 꼭 알아두셔야 할 세 가지 구성 요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개체 엔티티, 속성 애트리뷰트, 그리고 관계 릴레이션십입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개체 엔티티, 먼저 개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체란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현실 세계의 객체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데이터로 저장하고 싶은 주요 대상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대학 데이터베이스를 만든다고 하면 학생, 강의, 교수 같은 것들이 개체가 될 수 있습니다. ERD에서는 개체를 보통 사각형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다이어그램을 그리실 때 학생이라는 개체가 있다면 사각형 안에 학생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개체는 데이터베이스의 기본 단위라고 볼 수 있으니 이 부분을 잘 정의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속성 애트리뷰트, 다음은 속성입니다. 속성은 개체를 설명하는 세부 정보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학생이라는 개체가 있다면 그 학생의 학번, 이름, 학과 같은 정보가 속성이 됩니다. 강의라는 개체에는 강의 코드, 강의명, 학점 같은 속성이 붙을 수 있겠죠. 속성은 ERD에서 타원형으로 표현됩니다. 개체 사각형 옆에 타원형을 그리고 그 안에 속성 이름을 쓰시면 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점은 속성 중에 기본 키 프라이머리 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개체를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속성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학생 개체에서 학번은 모든 학생마다 다르기 때문에 기본 키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계 릴레이션십, 마지막으로 관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는 개체와 개체 사이의 연결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학생이 강의를 수강한다면 이 수강이 바로 관계가 됩니다. 또 교수가 강의를 가르친다면 이 가르친다도 관계가 되겠죠. ERD에서는 관계를 보통 말음으로 표현하거나 선으로 개체들을 연결하기도 합니다. 관계를 정의하실 때는 방향이나 조건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학생 한 명이 여러 강의를 수강할 수 있고 강의 하나에 여러 학생이 등록할 수 있다면 이는 다대다 매니 투 매니 관계가 됩니다.
이렇게 객체 간의 관계를 명확히 설정하시는 게 개념적 설계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섹션 3 개념적 설계가 왜 중요한지. 이제 개념적 설계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때 2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코딩부터 시작하고 싶으실 수도 있겠지만 이는 집을 지을 때 설계도 없이 벽돌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설계도가 없으면 나중에 집이 무너지거나 수정하기 어려워지듯이 개념적 설계가 부실하면 데이터베이스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째, 개념적 설계는 데이터베이스의 전체 구조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개발자, 디자이너, 사용자 모두가 같은 그림을 그리며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죠. 예를 들어 도서관 시스템을 만든다고 하면 사서와 개발자가 책과 회원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동일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개념적 설계입니다. 둘째, 개념적 설계는 다음 단계인 논리적 설계와 물리적 설계로 넘어갈 때 필요한 기초를 제공합니다. 논리적 설계에서는 테이블 구조를 만들고 물리적 설계에서는 실제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법을 정하는데 이 모든 과정이 개념적 설계에서 나온 ERD를 기반으로 진행됩니다. 만약 개념적 설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테이블에 데이터 중복이 생기거나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마지막으로 개념적 설계는 나중에 시스템을 확장하거나 수정할 때도 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도서관 시스템에 전자책 기능을 추가하고 싶어지셨다고 해보세요. 개념적 설계가 잘 되어 있다면 기존 객체와 관계를 보고 전자책이라는 새로운 객체를 어디에 연결할지 쉽게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섹션 4 개념적 설계 과정 예시 -2000-2800 이제 실제 예시를 통해 개념적 설계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단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대학 데이터베이스를 만든다고 가정하고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1단계 요구사항 분석. 먼저 어떤 데이터를 관리해야 하는지 파악하는 요구사항 분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대학 데이터베이스라면 학생 정보, 강의 정보, 교수 정보 같은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또 학생이 강의를 수강한다거나 교수가 강의를 가르친다 같은 관계도 필요할 겁니다. 2단계에서는 실제 사용자나 시스템, 담당자와 대화하시면서 필요한 데이터를 최대한 자세히 정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2단계 객체 식별. 다음은 주요 객체를 식별하는 단계입니다. 요구사항을 보시면서 학생, 강의, 교수가 주요 객체라고 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 객체들은 나중에 ERD에서 사각형으로 나타내실 거예요. 객체를 정하실 때는 이게 정말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리해야 할 대상인가? 를 고민하시면서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것은 제외하시는 게 좋습니다. 3단계 속성 정의. 이제 각 객체의 속성을 붙여보겠습니다. 학생 객체에는 학번, 이름, 학과, 학년 같은 속성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강의 객체에는 강의 코드, 강의명, 학점, 강의실 같은 속성이 들어가고 교수 객체에는 교수 아이디, 이름, 학과, 전화번호 같은 속성을 정하실 수 있겠죠. 여기서 기본 키도 함께 정해 주셔야 합니다. 학생은 학번, 강의는 강의 코드, 교수는 교수 아이디가 기본 키가 될 수 있습니다. 기본 키는 각 객체의 레코드를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하니 중복되지 않는 속성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4단계 관계 설정. 마지막으로 객체 간의 관계를 정의하겠습니다. 학생이 강의를 수강한다는 관계가 있다면 이는 다대다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한 명의 학생이 여러 강의를 들을 수 있고 한 강의에 여러 학생이 등록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 교수가 강의를 가르친다는 관계는 1대다 관계일 수 있습니다. 한 교수가 여러 강의를 가르칠 수 있지만 한 강의는 한 명의 교수만 담당한다고 가정하면 그렇습니다. 이 관계들을 ERD에서 선으로 연결하시면서 관계의 종류 1대1, 1대다, 다대다를 명확히 표시해 주세요. 결론. 여러분, 오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개념적 설계에 대해 배워봤습니다. 개념적 설계는 데이터베이스의 뼈대를 세우는 첫걸음으로
객체, 속성, 관계를 잘 정의해서 ERD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 단계를 제대로 진행하시면 다음 단계인 논리적 설계와 물리적 설계로 넘어갈 때 훨씬 수월하실 거예요. 다음 강의에서는 오늘 만든 개념적 설계를 바탕으로 논리적 설계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테이블 구조를 어떻게 만드는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더 알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 질문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강의에서 다시 뵙겠습니다.